코로나로 인해서 3월 달에 폭락한 시장의 회복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고 지금 현재 자산 시장의 상승이 정말 엄청 무섭게 오르고 있어요. 코스피는 1981년 역사상 처음으로 3,000을 넘어서 10주 연속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어요. S&P 500도 최저점이었던 3월 이후에 몇 개월 만에 회복을 하고 지금 역사상 최고치까지 올랐어요. 테슬라도 올해만 700%가 올랐고, 그러다 보니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모두 다 주식 투자를 시작하려고 계좌도 만들었어요. 심지어 우리나라는 역대급으로 부동산도 오르고 있고 2021년 올해도 지금과 같은 트렌드로 계속 오를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아마 대표적인 이유가 금리와 유동자금이 역대급으로 높아서 이런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이나 그냥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갈 곳 없는 돈들이 다 자산시장으로 몰리는 것일 수도 있어요. 시중에 풀린 현금 유동성 지표인 M2를 보시면 2008년도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에 비해서 작년 2020년도에 통화량 증거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난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기울기 차이를 보시면 돈의 양의 차이가 정말 엄청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뉴스에서도 코스피도 거품이고 테슬라도 거품이고 심지어 역대급으로 오른 비트코인도 거품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우리가 폭락장이나 하락장을 어떻게 대처하고 대비하는 두 가지 일석이조의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오늘 내용 시작하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자산시장은 과연 지금 거품일까요? 여러분, 제가 퀴즈를 하나 드릴게요. 유퀴즈가 아니라 투퀴즈예요. 한번 맞춰보세요. 4개의 구간이 있어요. 내가 상승장과 하락장을 얼마나 잘 맞출 수 있는지를 한번 맞춰보세요. 4개의 구간에서 주가가 오를 것인지 아니면 내릴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갈 것인지를 한번 맞춰보시면 돼요. S&P 500의 지수인데요. 1989년부터 꾸준히 상승을 해오고 있죠. 여기서 S&P 500은 과연 어느 방향으로 갈까요? 1번, 2번, 3번 한번 맞춰보세요.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구간입니다. 3번으로 따라서 하락을 하다가 과연 이번에는 오를까요? 아니면 그대로 갈까요? 아니면 내려갈까요?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다시 올라가죠.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구간입니다. 세 번째 구간에서 계속 더 올라갈까요? 아니면 보합할까요? 아니면 떨어질까요? 맞춰보세요.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결국엔 떨어졌다가 다시 S&P 500은 계속 오르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이제 S&P 500은 오를까요? 아니면 떨어질까요? 아니면 그대로 계속 갈까요? 정답은 계속 오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내가 주가를 맞추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더 오를 건지 아니면 더 내릴 건지 아니면 그대로 갈 건지, 언제 떨어질 거고 언제 오를 거고 언제까지 떨어질 거고 언제 또 회복을 할 건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이 4구간을 모두 다 맞추셨다면 생각보다 능력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아마 대부분은 못 맞추셨을 거예요. 이렇게 버블의 시작과 끝을 맞추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언제까지 오르고 얼마나 오르고 언제까지 내리고 얼마나 내려갈지 맞추는 게 그냥 불가능해요. 특히 자산시장에 거품이나 버블이 껴있는지 아닌지도 일반인들은, 일반 투자자들은 더더욱 알 수가 없고요. 이 부분은 심지어 애널리스트들이나 전문 지식을 가진 전문가들도 모두 다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어서 알기가 어려워요. 거품이 꼈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인정을 하게 되는 순간 사람들은 이 거품을 피하기 위해서 무리한 투자를 안 하게 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투자를 안 하게 되면 결국 거품이 더 이상 끼지 않게 되는 거죠. 내가 가장 가까이 있는 내 가족들의 심리도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시장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체를 알 수가 있겠어요. 결국 자산시장을 이끄는 건 대다수의 사람들이 시장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에 따라서 움직이니까요. 더 좋아질 것 같으면 더 투자를 하지만 안 좋아질 것 같으면 투자를 안 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거품이 터지기까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품인지 아닌지를 전혀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알았다면 대비를 했을 거니까요. 그래서 제가 2008년도에 비트코인으로 큰 돈을 잃었듯이 저도 그때는 거품이 거품인지를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워렌 버핏도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총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물이 빠지면 누가 벌게벗고 수영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시장이 좋을 때는 모든 기업이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과 같이 정말
모든 기업이 성장하는 주가를 보이는 지표에서는 말이죠. 불황기 때에 가서야 비로소 진정하게 경쟁력이 있는 기업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그 누구도 언제 물이 빠질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항상 이런 하락에 베팅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계속 하락장에만 베팅을 하는 거죠. 부동산은 거품이다, 빠질 거다. 주식도 거품이다, 빠질 거다. 역사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산 가격의 변동률을 보시면 항상 우상향 해왔어요. 간혹 한 번씩 10년, 20년 주기로 자산 시장은 크게 하락을 하지만 결국에는 우상향을 하게 돼요. 부동산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항상 그랬어요. 이건 자본주의 시장에서 필연적으로 있는 사이클에 의한 것인데 이는 대부분 빚이 원인이에요. 그런 소수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우상향하는 자산 시장에 하락을 베팅해서 큰 돈을 버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영화 빅쇼트의 주인공인 크리스찬 베일이 연기한 마이클 버리가 있어요. 마이클 버리가 2008년도에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일어날 것을 베팅을 해서 엄청나게 큰 돈을 벌었죠. 이 영화는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되게 괜찮은 영화예요. 혹시 안 보셨다면 추천을 드립니다. 문제는 우리는 이런 전문가도 아니고 신도 아니기 때문에 언제 하락장이 올지 전혀 알 수도 없고 10년, 20년을 하락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큰 돈을 벌기만을 기다릴 수가 없어요. 사실 저는 이렇게 하락장을 기다리는 것 자체를 진짜 정말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언제 올지도 모르는 누군가를 그냥 무작정 기다리는 거니까요. 영하 20도의 날씨에 언제 올지도 모르는 버스를 무작정 그냥 정류장에서 기다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기다리다가 얼어 죽을 수도 있는데 말이죠. 심지어 역사적으로 상승장의 기간이 하락장의 기간보다 훨씬 더 많고 훨씬 더 길어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파란색으로 표시된 bull market, 상승장이 bear market, 하락장보다 훨씬 길고 그리고 오래 갔어요. 그냥 가만히 10년, 20년 있으면 오를 자산을 내가 굳이 왜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죠? 저는 그게 정말 진짜로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락장은 대비를 하는 것이지 베팅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락장을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아무도 언제 하락장이 올지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우상향하는 자산을 항상 가지고 있다가 하락장이 오면 추가 매수를 하는 거예요.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폭락장이 오면 세일한 가격에 저렴한 가격에 더 사면 되는 거예요. 이걸 줍줍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선 항상 하락장에 대비가 되어 있어야 해요. 예를 들어 제가 2억의 부동산을 70% 대출을 받아서 매수를 했어요. 월 35만 원에 이자를 내야 하는 상황인 거죠. 이런 상황에서 하락장이 온다면 부동산 가격은 2억이었다가 1억까지 떨어지겠죠. 그런데 우리는 언젠간 예를 들어서 2년이던 5년이던 3년이던 부동산 가격이 다시 회복할 것이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회복하기까지 2년이라는 시간, 3년이라는 시간, 5년이라는 시간을 대출을 못 갚아서 버티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내 자산을 2억에 산 부동산을 저렴하게 1억에 팔게 되면 아니면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결국 돈을 잃게 되는 거예요. 반면 내가 2년치, 3년치에 대한 이자를 1260만 원을 비축해 뒀다면 긴 하락장을 버티고 결국 1억까지 떨어진 부동산 가격은 5년 뒤에 올라서 4억, 5억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전세를 살게 되면 하락장에 베팅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실물 자산의 가격이 오르는 시장에 파도를 타지도 못하고 하락장에선 전세금이 묶여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전세금을 빼서 싼 가격에 집을 바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좋은 기회는 다 놓치게 되고 남는 건 전세가만 올려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전세를 살지 않고 전세 자금을 투자를 해서 그 이상의 수익을 만들고 있어요. 주식도 똑같아요. 결국 언젠간 폭락장은 오지만 우리는 이게 언제 올지도 모르고 얼마나 내려갈지도 모르기 때문에 하락장이 오면 좋은 주식을 더 살 수 있도록 미리 대비를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저축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 전 재산이 1000만 원이 있는데 17년도 10월 2일에 삼성전자 주식을 55,700원에 180주를 매입을 했는데 주식의 가격이 4만 원까지 떨어진다면 저는 1000만 원에서 720만 원으로 280만 원을 잃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갑자기 사고가 나서 이 돈이 720만 원이 꼭 병원비로 필요하게 된다면
저는 어쩔 수 없이 이 싼 가격에, 떨어진 주식 가격에 180주를 모두 팔아야 하는 거예요. 수익을 확정 짓는 거죠. 그런데 다행히도 비상금 1000만 원이 더 있었다면 저는 세일한 가격으로 4만 원까지 떨어진 삼성전자 주식을 250주나 더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17년도 10월에 55,700원으로 산 180주랑 하락장에서 4만원에 산 250주를 더해서 430주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3년 반이 지나고 나면 현재의 주가인 89,000원까지 결국 주가는 오르게 되고 투자한 2천만원은 결국 3,827만원까지 오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이 방식이 적립식 투자랑 똑같은 개념인 거예요. 저는 그 방식으로 지금도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고요. 부동산도 같은 원칙으로 적어도 하락장이 오면 2년치는 버틸 수 있는 대출 이자를 미리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 영끌 또는 투자에 있어서 과도한 빚, 오버 레버리징을 해서는 안 돼요. 내가 하락장을 버틸 수 없다면 진짜 엄청난 큰 손실을 보고 말 거니까요. 반면 버틸 수 있고 비상자금도 많다면 하락장은 진짜 부자가 될 수 있는 엄청난 절호의 찬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투자 전략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의 첫 번째 투자 전략은 상승장에서는 파도를 올라타서 자산을 증식하고 하락장이 오면 그때 세일한 가격, 저렴한 가격의 주식수나 부동산을 늘리는 거죠. 이렇게 일석이조가 되는 전략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략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선 하락장에 대비하는 비상자금을 항상 내 옆에 두고 있어야겠죠. 그리고 세일 기간이 오면 대형 우량주, S&P 500 ETF, 우량 부동산을 계속 사는 거예요. 결국 이런 자산들은 끊임없이 상승을 하니까요. 역사적으로 애플의 주식도 그랬고 S&P 500 ETF도 그랬고 심지어 우리나라에 있는 아파트들도 항상 시간이 지나면 결국에는 우상향해왔어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하락장은 대비를 하는 것이지 절대로 베팅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부동산 대출이자들 갚고도 남을 6개월 이상의 현금을 비상자금으로 항상 가지고 있어요. 언제 올지 모르는 하락장, 세일 기간을 위해서요. 여러분도 비상자금을 꼭 가지고 계셔야 해요.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자금으로 투자를 항상 하고 있어야 하고 이제 상승장과 하락장의 파도는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하락장을 대비해서 비상자금을 비축해뒀다가 하락장이 오면 그때 저렴한 가격에 부동산이나 주식을 매수하는 거죠. 위기는 곧 기회예요. 위기가 오면 엄청난 기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대비를 하고 있어야 해요. 제가 오늘 이야기 드리는 이 원칙이 정말 진부하고 당연하게 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을 실행하는 게 가장 어려워요. 왜냐하면 자산시장은 인간의 공포와 탐욕에 의해서 돌아가는데 그런데 큰 돈을 벌기 위해선 이 우리의 인간의 본성인 탐욕과 공포를 정면으로 거슬러야 해요. 그러기 위해선 엄청난 마인드와 멘탈이 필요하겠죠.